마지막으로 이제 김주하 선생님이 추구하는 이마 필러의 철학?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일단 생각이 드는데,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하고 계시는구나. 네. 아우, 좋네요. 네. 이거 보고 또 이제 이마 필러 많이 오시면 프레저님 필러만 하는 거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. 저희는 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.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뭐죠? 이마 필러입니다. 입니다. 김 선생님 필러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그 중에서도 이제 입술 필러 지난번 영상 찍고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네. 괜찮은 상황이 됐고 네. 이제 필러 다른 부분에 대한 요청이 좀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맞아요. 이번에는 이마 필러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이마는 되게 피부가 되게 얇다고 보시면 돼요. 뼈와 피부 사이의 공간이 정말 얇은 데가 이마이거든요. 근데 뼈가 매끈하게 평평하지가 않아요.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. 여기 눈썹뼈 위가 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. 옆모습을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꺼져 보이죠. 그리고 여기도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이 정중앙이 또 꺼져 보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여기 두 군데도 좀 튀어나와 보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좀 꺼져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원래 뼈 자체가 이렇게 매끈하거나 평평하질 않아요. 근데 피부가 얇다 보니까 이런 굴곡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마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필러로 볼륨감을 적절히 채워가지고 좀 더 매끈하면서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게 하는 게 이마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굴곡이 있네요. 저도 그쵸, 몰랐어요. 네. 그 이마 필러가 예전부터 좀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 네. 입술도 약간 그 시대별 네. 유행이 좀 있잖아요. 네. 이마 필러도 그런 좀 시대적인 차이가 있었나요? 그렇다고 봐야 돼요. 네. 저 예전에는 저도 그렇고 한 몇 년 전에만 해도 평균적으로 뭐 한 5cc 전후? 5cc? 네. 용량을 일단 좀 많이 넣으면 일단 부드럽게 평평하게 하기 쉬운 면도 있었고요. 일단 그 당시에는 좀 확실한 볼륨감을 원하시는 게 유행이었어요. 예전에 하신 분들 보면은 이쪽 가운데로 이렇게 필러가 모여 있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. 그쵸. 계속 움직이는 부위다 네. 보니까 가운데 여기가 좀 튀어나오다 보니까 너무 이거 누가 봐도 이마 필러나 이마에 지방이식 했다는 이런 느낌이 확 드니까 네. 더 예쁘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요새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적은 용량을 사용하신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쵸. 하고 있어요. 김 선생님은 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죠. 네, 전 자연스러운 거. 과도하게도 할 수 있잖아요.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네, 저도 추구하진 후회하고 않는? 네, 네. 환자분도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조금 고친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저희가 사진을 네네.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네. 그럼 이게 첫 번째 분인데 네네.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오셨던 거예요? 네, 이분은 지금 보면 이마가 특별히 납작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. 굴곡이 좀 부드럽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. 네.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아래쪽이 약간 평평한 느낌이 있거든요. 전체가 평평한 건 아니시지만 네. 이 아래쪽 3분의 2 정도를 부드러운 곡선이 될 수 있게끔 좀 눈썹 위쪽 이 부분에 좀 볼륨이 살면서 여기와 여기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정도로 이 공간을 채우게 됐던 거고요. 네. 이분 같은 경우는 3cc 정도로 교정했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게 두 번째 분인데 네네.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오신 거죠? 이분은 아까처럼 스컬이죠. 저희가 얼굴 뼈 모양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좀 올라오면서 여기가 좀 꺼진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. 네.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좀 이분은 이마가 좀 납작하셨던 편인 것 같은데 이마가 아주 넓진 않으셨기 때문에 적당한 용량으로 좀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놓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90도 사진에서 봤을 때 가장 좀 극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좀 약간 평평한 듯 하면서 가운데가 살짝 꺼진 듯한 이마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볼륨을 좀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훨씬 인상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이분은 네. 곡선이 좀 있긴 하거든요. 네네. 이분은 어떤 고민이 있었던 거죠? 이분 같은 경우도 군대에 살짝 요 꺼짐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아쉬워하셨던 그렇죠. 분이셨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요런 요 가운데 부분과 요 라인을 좀 부드럽게 하는 선에서 필러를 놔드렸던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도 3cc로 3cc 요? 했던 분입니다. 90도 사진에서 보시면 네, 아무래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마 길이가 짧아 보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긴 얼굴일 때 조금 얼굴이 살짝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든다든가 입체감 있게 보일 수는 있어요. 좀 전에 이제 이마 케이스를 봤는데 네. 제가 듣기로는 이마 필러가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. 네. 왜 어려운지 음.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이마는 꽤 넓은 부위잖아요. 네. 굉장히 넓은 부위에 골고루 넣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평평하게 일률적으로 넣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맞아요. 일단. 네. 균등한 모양을 만드는 게 일단 어렵다.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색깔이 다 다른데 너무 많은 맞아. 큰 신경과 혈관들, 특히 동맥 같은 게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피해서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술자의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고 이걸 피해서 멍도 안 되게 잘 하는 게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초보자나 처음 필러를 접하는 분들은 좀 쉽게 시도를 못 하는 게 되는 거죠.
근데 만약에 이렇게 좀 어려운 부위인데 좀 너무 과감하게 위험하게 시술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꽤 있죠. 가장 걱정되는 이 붉은 동맥에 필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피부의 괴사라든가 네, 맞아요. 경우에 따라서는 요 동맥을 타고 눈 쪽으로 가게 되면 실명을 정말 극소수지만 일으킬 수는 있기 때문에 동맥에 주입된 혈관상으로 일단 피해야 될 거고요. 그다음에 이런 정맥도 주행을 잘 모르고 지나하다 보면 큰 정맥이 캐뉼라 같은 걸로 강하게 밀면 터질 수 그죠. 있거든요. 네. 그럴 경우는 이제 멍이 굉장히 심하게 될 확률이 있어요. 이렇게 혈종이라고 해서 말하는 네, 것도 물론 생길 그럴 수 때 동맥 터진 것도 영향이 있지만 정맥만으로도 굉장히 큰 멍이나 붓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장점일 수 있고, 마지막으로 신경 마취가 적절히 되지 않으면은 이 굉장히 넓은 부위를 뼈를 긁듯이 깊은 곳에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동안 너무 아플 수 있어요. 아플 것 같은데. 그래서 신경 마취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럼 이제 부작용까지 알아봤고 이마 필러가 이마 모양이 좀 고민이신 분들한테 수술이나 그런 거에 좀 부담스럽지 않고 결과도 어느 정도 네.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다 적용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. 이런 경우는 이마 필러를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케이스 있을까요?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 근육이나 다른 근육을 많이 쓰다 보면 울퉁불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톡스를 놓게 되는데, 저 예전에 보톡스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마나 미간에 보톡스를 놓으면 안 되는 경우의 분들이 있어요. 그때 많이 언급했었던 그 안검하수라는 네. 거죠. 이마나 이 눈썹 위로 이 당기는 힘 때문에 눈을 뜨시는 분들이 이마에 어떤 필러를 넣어놓고 그 모양을 매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놓게 되면 눈을 뜨기가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이마 모양은 만들어졌는데 네. 눈을 못 뜬다. 그런 경우에는 일단 추천을 좀 안 하거나 소량을 넣거나 할 것 같고요. 네. 혹시 그리고 이마가 작은 경우, 네. 이마가 넓은 경우 네네. 이런 경우는 좀 어때요? 이마가 작은 경우에도 대신 소량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. 이마가 좁은 상태에서 남들이 하는 일반적인 용량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너무 과한 볼륨이 나올 수 있는 볼록 튀어나올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예. 넓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볼륨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게 단점일 수 있는 거고요. 넓으면서 뒤로 너무 누운 경우가 있어요. 그쵸, 그쵸. 네. 이 너무 뒤로 누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많은 볼륨을 넣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는 필러로 제 모양을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. 쉽지 않죠. 네, 그런 분들 너무 이마가 누워서 위쪽에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형물 같은 수술이 더 나을 수도 있죠. 이제 이마 필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흔히 질문하시는 Q&A를 짧게 네. 물어볼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. 자, 1번 유지기간 저는 한 3년 전후 3년 전후 네. 시술 시간 한 15분에서 20분. 필러 용량 저는 3cc 전후를 가장 선호합니다. 통증 다른 부위보다 아픈 편이나 신경 마취가 잘 되면 편하게 받을 수 있다.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마취 네, 마취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두 가지 신경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. 이마 부위에 하는 게 아니라 이마로 올라가는 이 굵은 신경이 요 부위에 신경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이 전반적으로 이제 감각이 느껴지지 않거든요. 예, 그럼 이제 이런 걸 참고하셔서 이마 필러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주화 선생님이 추구하는 이마 필러의 철학?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일단 생각이 드는데, 일단 첫 번째는 용량. 좀 자연스러운 곡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한 볼륨감보다는 현재 이마에서 꺼짐을 해결하는 정도나 현재의 어떤 커브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정도에서 하는 걸 가장 추천을 드려요. 두 번째는 미간이나 이마 보톡스를 꼭 선행하거나 같이 하라. 근데 일단 저는 같이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는 거 먼저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, 이유는 미간 보톡스라는 건 보통 여기와 요쪽 이런 데 놓잖아요. 그쵸. 근데 그곳이 아까 말씀드린 신경 마취하는 데랑 거의 같은 부분이에요. 그래서 미간 보톡스를 같은 날 시행하게 된다면 이제 여기에 신경 마취액을 많이 넣게 될 경우 보톡스가 같이 뭉쳐지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전 같이 하게 될 때는 죄송하지만 신경 마취액을 적게 쓰게 돼요. 저는 만약에 시간만 허락을 한다면 상담 후에 당일날 미간이나 이마 보톡스를 일단 놓고요.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예약을 해서 당일날 이제 신경 마취를 하고 필러를 진행하면 그쵸. 두 개 다 얻을 수 있는 맞아요.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네.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하고 계시는구나. 네. 아우 좋네요. 네. 이거 보고 또 이제 이마 필러 많이 오시면 프레저님 필러만 하는 거 아니에요? 입술 필러도 네. 네. 계속 이제 오셔가지고 전 좋은데요. 아 그래요? 그럼 다행이고요. 아 이제 이마 필러 잘 설명해 주셔서 역시 필러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. 영혼이 담긴 거 맞나요?
하여튼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기로 네. 하고 오늘 저는 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원래 주고받는 거죠. 그렇긴 실리프팅 하죠. 때 또 김원 원장님 하셨으니까. 네, 다음번엔 또 제가 하는 걸로. 네. 예,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어디까지?